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시장이 좀 빠져서 끝났어요. 여기 지금 지수 흐름을 보면은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 이제 새벽 시간 들어오면서 눌림 상태로 좀 마감이 됐고, 지금도 이제 약한 상태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가가 2.3%, 2.29% 빠져서 끝났는데, 종가가 그리 좋지는 않네요. 그죠? 예, 좋지는 않고, 지금은 다시 또, 거의 3600 구간에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위험하다는 요 자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뭐 크게 변동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새벽에 이제 갑작스러운 또 하락을 좀 맞이하면서 조금 더 밀린 상태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보지 않고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박스권은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하단에 있는 이 박스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고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과연 여기 이제 3600에 대한 위협을 줄 거냐, 아니면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뭘 공략해야 되냐?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은 일단 하락세로 힘이 좀 더해졌다, 힘이 좀 플러스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3600을 장중에 이럴 때처럼 이탈은 해도 종가상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반등, 상승이 될 수 있는 반등 시점은 나타날 거다. 대신에 이제 종가로 이탈돼서 끝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제 올라오는 코인은 썬더 토큰이 11% 정도 올라오고 있고, 골렘 10% 정도 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고, 그럼 이제 요 올라오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꽤 받았던 코인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이 잘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상승되고 있는 거, 하락되고 있는 거 폭이 크지가 않아요. 상승되고 있는 것도 10%에서 작게는 뭐 0, 보합에서 1% 정도고, 하락되고 있는 것도 뭐 2, 3%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을 봐야 하는데, 일단은 저기 각 코인별로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대신에 3600에 대한 비트코인이 어떤 추가적인 이탈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냥 손실을 좀 감안해서라도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손절한다든지 흐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36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이제 회복이 좀 잘 돼서, 전날이죠. 7월 18일 날 회복이 잘 돼서 끝났고, 어제 아쉽게 너무 빨리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은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3,600만 원이 이탈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3,600이 이탈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370 정도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이제 주봉상에서 좀 계산을 해본 거고, 당연히 이제 크게 빠진다고 했을 때는 뭐 3,000 초반대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 흐름으로는 한 3,370 정도, 한 3,400 정도 흐름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몰라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7월 20일 화요일장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도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상승폭을 오늘 줄 거냐, 이번 주에 나타날 거냐에 따라서 3,600가의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3,600만 원 이탈에 대한 걱정, 요걸 이제 좀 필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돼서 상승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단기 흐름, 일봉상에서 계산을 했을 때 3,800 혹은 3,700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단기 반등 위치도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3,87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반등 시점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회복하는 3,840만원을 회복해서 안착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지금 보는 자리가 일단은 단기로 짧은 흐름에서는 요 두 자리인데 3,600은 이탈되면 어쨌든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은 발생될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올 거고, 그거는 이제 오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잡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뭐 하방이 좀 더 세다, 뭐 좀 조심하자, 아니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게 5대5 비중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상승됐을 때는 3840에 대한 회복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잘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메이저 애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사실상 이제 놓고 보면은 3%가 넘게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0 초반대, 210만 원대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봤을 때는 2100만 원, 아니 210만 원, 210만 원이 이탈되면, 종가로 이탈돼서 끝날 경우, 밑에서 끝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에서 100만 원 후반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보다는 그냥 홀딩해서 끌고 가야 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200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200만 원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50이에요. 200만 원. 자, 200까지 빠지는데 200이 이탈된다.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150만 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만 이러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그런 좀 모양이고, 도치코인도 2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과거에 이제 눌렸을 때 200원 자리는 지켜줬는데 종가로 2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도치코인도 1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찍고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코인마다 이제 약간의 모양새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코인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거는 지지선, 그러니까 이제 손절각을 잡을 거냐, 결국은. 지지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손절각 혹은 비중 축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큰 메이저 애들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거, 리플도 6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400원까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600원만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800원에서 1000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좀 전에 봤고, 비트코인도.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메이저 높은 시총 애들, 높은 애들 위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팩트는 아직까지는 오늘 기준 7월 20일 화요일까지 봤을 때는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힘을 못 쓰고 있고, 근데 만약에 변수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를 올라가서 회복되는 자리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대한 어떤 치수, 가격대, 움직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매일매일 움직임에 대한 가격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도 알트코인이냐?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 요런 코인들은 잘 보셔야 돼요. 어거라는 요런 코인들은 반등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까지 좀 나와줄지,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도 3만원 근처가 간다고 했을 때, 혹은 3만원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100%다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코인들을 보면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고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세타 토큰 보면은 얘는 이제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반면에 빠지지 않고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오미세그도 좀 버티고 있고, 스톰엑스도, 그쵸? 넴이나 최근 이제 올랐던 뭐 파워레처 이런 애들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질 때 다 전체적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알트코인은 아직도 순환장이 발생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담스러운 위치만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요약을 좀 해서 정리해 드리면,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제 전체 보유, 전체 홀딩의 위치인데,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 상승이 이제 크게 나오는 코인들은 100%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반등이 안 나온 애들은, 반등이 안 나온 코인들은 상승 기회 노려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 뭐예요? 보유죠. 보유. 홀딩을 해야 되는 이제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상승을 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 코인들은 뭐 넴 같은 경우는 이제 넴 같은 경우도 시총은 높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반등 그런 거 빼고 시총 탑 5위 안으로 이제 뭐 도찌나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애들 봤을 때 그런 애들 봤을 때 상당히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저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위협될 경우 보유 코인 비중 축소를 목표로 하자.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흐름은 좋지 않아요. 그쵸? 흐름은 좋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순환되면서 반등이 나왔던 코인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됐을 것 같고, 또 추가적인 거는 알트코인 여기 하나만 더 적으면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슈가 될 만한 코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기대감에 보유 관점을 하면서 하락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내 코인이. 근데 그 코인이 이슈가 될 만한 코인이라고 한다면 후에 좀 뒤늦게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코인들은 좀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내일 되면 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되면은 상승이 좀 될 거냐 하락이 될 거냐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봉상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하락세는 약해졌습니다. 하락세는 둔화가 됐어요. 대신에 이제 3600 근처 오니까 좀 마음이 심적으로 편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락세는 둔화가 됐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 혹은 내일 시점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놓고 봐도 지금은 뭐 반등 시점이긴 한데, 반등 시점이 이제 얼마까지 또 이어질 거냐, 그리고 오후 1시가 됐을 때는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질 거냐,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또 오후 시간에는 좀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1시 이후에, 오후 1시에서 한 저녁 6시 사이에는 흐름이 조금 뭐 상승이다 하락이로 좀 바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변동폭이 나타나면 빠르게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힘내시고,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시장 체크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체크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이제 하락이 좀 되다 보니까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도치나 그다음에 마로하고 퀀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있어요. 하락세가 좀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기회를 노리자. 상승이 될 수 있을 때, 상승이 나올 때 내가 가진 코인들 최대한 정리하는 목적으로 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루하루 추세와 가까워지고 있다. 3,600만원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이 시간들에 대한 보답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